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스펙주 상황 정리해 보고요.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스펙 관련된 주요 일정이 따로 없고요. 합병 승인이 났던 스펙이 이제 승인이 아니죠. 합병 승인 신청이 났던 스펙이 하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개가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들이고요. 네, 참고로 지금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이죠. 유안타 8호 율촌과의 합병하려는 스펙이 지금 주요 일정이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병 승인에 관련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자체가 주주 확정 기준일이 5월 12일로 이제 잡았으니까요. 일단은 일정이 조금 늦춰진 거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NC 스펙 23호죠. HB 인베스트먼트와 합병 승인이 대기 중인 그런 스펙도 지금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죠. 합병 승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일정 자체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 7호가 코어라인 소프트와 합병 결정 승인 신청이 들어갔죠. 관련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치이자율 변경 공시를 낸 스펙은 DB금융 스펙 9호가 3.55%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그 전까지는 1.58%의 이자율을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상당히 좀 높은 금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좀 뒤늦게 변경된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교보 13호 스펙에 신한투자증권이 조금 지분을 매입을 했죠. 보시게 되면 2,070원에 장내로 이렇게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SVB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들의 이제 이런 뱅크런 등으로 인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문제가 있죠. 내가 스펙주,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증권회사가 망하던지 은행이 파산, 부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아주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고민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스펙주를 투자를 하면서 이 스펙 이제 개념이라든지 플로우는 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제가 금감원에 정확한 질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대로 정확한 해석이라든지 설명을 다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스펙주는 주식 투자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주는 투자자가 스펙주라는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스펙이라는 이 회사에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말은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보통은 그 회사의 주식이 예탁원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예탁원에 있는 주식을 갖고 우리가 내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래를 주도한 이 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되겠죠.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투자한 주식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한 회사가 망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NH기업 인수목적 29호라는 스펙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주간 사가 NH 이제 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회사는 거래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이제 주식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탁원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주식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스펙주 같은 경우는 이 예치 자금을 은행이라든지 한국증권금융에 이제 예치를 해놓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KB금융 시중 4대 은행 다 안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NH기업 인수 29호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 예치 자금을 맡깁니다. 뭐 NH에 맡길 것 같지만 뭐 일단은 KB은행에 예치를 하고요. 이 예치 자금의 그 계약 내용, 예치 신탁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MMT라는 특정 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인데 예금보다는 성격이 조금 뭐랄까 이 NH 기업 이 스펙주랑 협의를 해서 조금 입맛에 맞게끔 조정된 신탁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큰 규모를 맡기니까 뭐 이렇게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뭐 디테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펙주는 이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국증권금융에 이제 예치자금을 맡기는데, 이 맡겨놓은 은행이 이제 부도라든지 파산을 하게 될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시죠? 보시게 되면 이 특정 금전신탁에 대한 세부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은행에 맡겨서 결국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운용 방법이 다 웬만큼 다 포함이 됩니다.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레포에 이제 빌려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다 투자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쭉 보시게 되면 이 다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약을 설정해 놓은 걸 보시면 뭐 국채라든지 뭐 RP라든지 콜 자금, 콜 금리죠. 그다음에 이제 IBS 자기부 8%를 맞추는 등의 용도,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안전하게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MT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금전 신탁에 맡긴 게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뭉칫돈 맡기시는 분들 중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업 CP, 뭐 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스펙주랑 체결한 내역의 특약 내용을 보면 이 위험한 건 다 빼고 뭐 이런 대출금도 안 되죠. 대출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콜론, 뭐 RP, 뭐 국채, 뭐 요 정도만 써라. 그리고 현금으로만 들고 있어라라고 이제 특약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운용을 해라라고 협의를 한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은행 자체가 부도가 나면 이 MMT라는 상품,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5천만 원 한도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예측 금액도 크지만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극단으로 가서 KB국민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없죠. 저는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이게 극단으로 가서 망한다고 봤을 때의 가정을 해보면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스펙주 투자라든지 금융 상식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를 기반으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스펙주 관련해서 증권회사 부도라든지 은행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치 자금에 관련된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 더 금감원에 이제 그런 질의응답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게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해보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결국에는 예탁원에 주식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안전하다. 다만 이렇게 예치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은행이 망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단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것은 금감원에 이제 질의응답 답변이 나오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미국 은행들하고 보더라도 건전성의 이제 여지가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이도 그럴 것이, 지금 스펙주들의 청약이 공모가보다 하회에서 형성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게 시장에서의 어찌 보면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고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극단의 리스크 요인을 다 고려해 가면서 뭐 투자를 하고 뭐 하기에는
좀 너무 과대하게 리스크 요인을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한 주간도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